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 빛을 가진 물리적 성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소개할 거고요. 자,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 시각 세계입니다. 중국에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모양의 도시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정체가 뭘까요? 저 멀리 이 짙은 안개에 쌓여 있는 도시가 보이시죠?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렇게 발을 멈추고 구경하기에 바쁩니다. 마치 바다 위의 유령 도시 같기도 한데요. 사실 이건 중국 랴오닝 다리엔시에서 발견된 신기루입니다. 신기루란 불안정한 대기층에서 빛이 굴절되면 물체가 실제의 위치가 아닌 곳에서 목격되는 현상인데요. 보통 사막이나 극지방의 바다처럼 대기의 온도차가 큰 곳에서 나타나는데 중국에서도 종종 발견된다고 하네요. 자, 지금 방금 본 건 신기루에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자, 여러분, 신기루가 왜 일어나는지 그 영상에서 나왔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신기루는 빛의 굴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마치 존재하지 않지만 빛의 굴절로 이상해서 이상하게 보이는 걸 말하죠. 자, 큰 제목에서 보면 빛의 가진 물리적 성질의 이중성이에요. 성질이 있는데요. 이중성.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이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 주제 열기를 보면 보이는 것 이상의 진실. 자,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는 게 정말 사실일까요? 아닐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본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 본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건 빛이 물체에 반사돼서 그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물체를 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에 빛이 반사되지 않는다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이 없겠죠. 그러면 물체는 검은색으로 보일 거고요. 빨간색 빛을 반사한다면 빨갛게 보이겠죠. 네. 그럼 물체는 왜 빨갛게 보이기도 하고 검게 보이기도 하고 하얗게 보이는지 대해서 그 물질의 성질이 되겠죠. 어떤 빛은 다른 색빛은 흡수하고 빨간색 빛만 반사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빨간색 사과처럼 빨갛게 보이는 거죠. 자, 여기 고대 철학자들은 빛이 물체에 나와 사람 눈으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빛이 눈에서 나와 물체를 비추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잘못 찍다 보면 눈에서 빛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눈에서 빛이 나온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눈에서 빛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거는 카메라에서 나온 빛이 우리 눈에서 반사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눈에서 빛은 나가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신기루 같은 거는 빛의 굴절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요.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거는 광학 연구의 시작입니다. 자, 광학이랑 하고는 빛광자, 학문학자 써서 빛에 대한 겁니다. 자, 빛에 어떻게 연구되어졌고 빛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지 과학자들이 생각해 볼 건데요. 선생님도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 광학 연구의 시작에 유명한 사람 세 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모든 색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혼합되어지지. 이제 명과 암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합니다. 선생님들 공부하면 알겠지만 모든 연구의 시작은 대부분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많이 시작합니다. 뭐 지구에 존재하는 뭐 여러 가지 원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만큼 과거에 가장 자기 의견도 강했고 똑똑한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맞는 건 별로 없습니다, 현재. 자, 제가 가장 충격 먹은 게 이 사람입니다. 이븐 알하이삼. 시각과 물체상 빛의 굴절과 반사 등을 연구해 사진의 원리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선생님, 과학사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이고요. 이슬람 과학자입니다. 선생님이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 제가 이때까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유럽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슬람 사람이 과학에서 연구의 시작에 주도적으로 했다. 우리가 이제 과학사를 배우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데카르트. 이제 3단 논법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앞에서 우리 이수신 쌤과 수업하면서 나왔을 거라 봅니다. 물체가 보이는 것은 빛의 물체로 나와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랍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빛에 대한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시각 이론에서 시작되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죠. 유클리드, 기하학을 만든 사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기하학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유클리드 기하학 배울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 이 사람은 이제 우주를 관찰하고 하늘을 관찰해서 그 지구과학 쪽에 유명한 과학자죠. 광학과 아랍의 이븐 알하이삼의
광학의서라는 책이 있다고 하네요. 굴절, 반사, 회절, 간섭, 복굴절 현상의 연구가 이루어져 기하광학으로 발전하였다. 기하광학은 옆에 나오는데요. 빛을 단순하게 직선으로 움직이는 광선으로 취급해서 실용적인 광학 이론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게 이제 카메라 같은 데 활용되고요. 여러분 돋보기에서 이제 상 맺히는 거든지 반사 거울 뭐 이런 것들, 반사 거울이나 굴절 거울, 망원경 같은 거 쓸 때가 대부분 기하광학입니다. 기하광학은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광학이거든요. 네,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으면 작도하는 법이라 이런 것도 나올 텐데요. 물리 시간이었다면 기하광학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텐데 지금은 물리 시간이 아니고 과학사니까 이런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과학혁명 이전의 광학. 자, 과학혁명이라고 하면 그 르네상스 시대에 과학이 폭발적으로 옛날에는 신 중심의 사회였다면 인간 중심 사회로 바뀌면서 그 과학이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과학혁명 이전의 과학 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얘기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색 이론에 대한 의문은 17세기의 프랑스의 데카르트로부터 제기됩니다. 우리가 데카르트를 철학 시간에 가장 많이 듣게 되죠. 하지만 과학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을 많이 던진 사람입니다. 자,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데카르트 철학자 나오면 머리 아픕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알고 나면 상당히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죠. 올바른 지식의 탐구 방법으로 연역 추론을 강조한 데카르트는 빛과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빛이 생각외로 과학자들의 인기 있는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측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과학자들이 관심 있는 분야였고요. 이 광학이 관심 있고 많은 실험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른 실험보다 생각보다 실험이 쉽거든요. 자, 데카르트는 빛의 물체에다가 공간을 채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물질 에테르, 이 에테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에테르를 지나 눈으로 전달되는 기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지팡이를 통해 장님의 손에 전해지는 물체의 압력과 같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에테르. 자, 모든 물체는 나중에 이제 파동에 대해서 배울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물리원을 열심히 들었다면 파동에 대해서 배울 때 에테르, 현대과학에 배울 때도 에테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에테르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네, 존재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파동을 이야기할 때 파동은 전파, 매질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모든 파동에는 매질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빛도 파동이라면 매질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만든 물질이 에테르입니다. 에테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질이 존재하고 이 에테르에 실려서 빛이 전파된다고 과학자들은 믿었죠. 하지만 이 에테르를 찾기 위해서 모든 과학자들이 노력했지만 결론은 에테르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이켈슨 몰리가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네, 그래서 에테르는 광학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만약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낸다면 이 에테르에 관련된 걸 낼 수도 있겠죠. 네, 에테르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빛의 전파 매질이 에테르였고 실제로 우리가 빛을 알아봤더니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으로 인해서 전파되며 매질이 존재하지 않는 파동이라고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해하면 또한 빛에 가진 여러 가지 색은 공간을 채운 매질의 회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빨강과 파랑은 각각 빠른 회전 운동과 가장 느린 회전 운동에 의해 해석하였다. 데카르트는 1637년 빛의 굴절 법칙을 밝히기도 했다. 보통 이제 이 빛의 굴절을 데카르트가 밝혔는데요. 그에 앞서서 스넬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빛의 굴절 법칙 이름이 스넬의 법칙입니다. 물론 데카르트도 발전을 했지만 이 당시에는 매체가 잘 발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발견했다고 해서 학술지에 실리지 않은 이상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논문 학술지가 나와서 이제 거기 유명한 잡지에 실리거나 이렇게 해야지 유명해지는데 지금 같은 시대는 인터넷에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검색해서 이렇게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예전에는 누가 먼저 했느냐에 대한 시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발견을 했더라도 주위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논문집이나 이런 게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담이지만 그 시간이 되나요? 지금 10분 정도 지났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옛날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책을 써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몇 명 있는데요. 유명한 사람 중에 책 안 쓴 사람 몇 명 있습니다. 아까 이븐 알 하이삼도 광학에서라는 책을 썼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책 안 썼습니다. 공자도 책 안 썼습니다. 그런데 유명하죠? 왜 유명할까요? 본인이 쓰지 않고 제자들이 쓴 겁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플라톤이거든요. 플라톤은 자기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나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업적들이 아직도 남아있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아는 공자의 책도 있습니다. 공자의 책 이름 공자인데요. 그 책도 공자 스스로 쓰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사후에 제자들이 공자가 했던 말들을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본인이 책을 쓰거나 아니면 제자들로 하여금 책을 쓰게 하거나. 흔히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에 생각하면 논문 이렇게 주장하는 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옛날에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도 책을 쓰는 게 가장 낫습니다. 후세에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책을 쓰는데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글을 남기는데요. 그 글들이 유명해지죠. 반대로. 여러분들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뭐 댓글을 달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요. 문제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친구들 사이에 기분 좋은 말은 댓글로 쓰더라도 기분 나쁠 말, 악플 같은 건 댓글에 안 쓰시는 게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도 어떤 뭐 여러 가지 카페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지만 절대 글을 쓰지 않습니다.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와 하는 SNS나 그 다음에 대화나 이런 거에서 상대방에 상처 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나중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빛을 가진 여러 가지 물체의 체험 매질의 회전 속도라고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회전 속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파장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파장이나 진동수에 따라서 물체의 꺾이는 정도가 달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뒤에 시간이 있으면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과학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과학혁명 이전에는 이렇게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다. 해서 밑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이븐 알하이삼이 광학 연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만들어 봤을 텐데요. 그 바늘 사진기라고 그 구멍을 뚫어 놓고 상이 맺히는 걸 볼 수 있죠. 실제로 암흑상자 우리가 하는데요. 이슬람 과학자 이븐 알하이삼은 빛의 굴절과 반사 등을 연구하여 기하 감각의 기초를 닦았고요. 이븐 알하이삼이 그림과 같이 개발한 암흑상자는 오늘날 사진기의 원리로 발전하였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때 이걸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사진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광학 선생님도 대학교 4학년 때 광학을 배웠는데요. 광학을 배울 때는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게 사진기입니다. 본인이 혹시 사진학과나 사진에 관심이 많다면 광학 공부를 하시면 사진을 더 잘 찍을 수 있고 사진의 원리를 안다면 더 예쁘게 멋있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광학은 대학교 4학년 때 배웁니다. 그렇게 쉬운 학문은 아니라는 거죠. 물리학과에서 4학년 때 배우는 학문은 어려운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빛을 가진 물리적 성질의 이중성에서 빛의 그 성질, 과학혁명 이전의 광학 연구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선생님이 질문을 항상 2가지씩 올리는데요. 이 2가지를 리더스쿨에 쓰다 보니까 이수인생과 겹쳐서 페이지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질문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올리기 때문에 댓글로 한두 줄 정도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써놓으면 거기에 댓글로 자기가 생각하는 오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출석체크는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더 길게 더 많이 수업하고 싶지만 동영상은 15분 정도로 매번 올릴 계획이고요. 여러분들 댓글로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생각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체크는 무조건 리더스쿨에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과학혁명 이전의 광학연구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빛, 입자인가 파동인가,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